우촌TV 1824회 글로벌 문화공간 안동의 서원 활용 한중국제학술대회가 25년 11월 7일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다. 기조 강연은 태계의 서원 건립 운동에 관한 몇 가지 논쟁점을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했고, 기조 강연 두 번째로 주희의 동아시아 서원 전범구축은 주한민 중국서원학회 회장이 했다. 주제 발표 첫 번째는 태계 배향서원의 건립 추이와 그 역사적 위상을 이병훈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이 하고, 주제 발표 두 번째로 실천, 이상, 그리고 정신은 주자의 서원 세계를 중심으로 등홍보 후난대학교 안록서원 교수가 했다. 주제 발표 세 번째는 조선시대 주자 제향서원의 성격과 강학을 통한 도통의 전성을 김자운 국립공주대학 교수가 하고, 주제 발표 네 번째는 존덕성과 도문학의 상생적 관계를 왕치 창사이공대학교 교수가 했다. 주제 발표 다섯 번째는 주자와 태계 봉양서원과 사제를 한재훈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우교수가 했고, 주제 발표 여섯 번째로 남송의 서원과 유배는 류민 부단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이 했다. 주제 발표 7은 전통에서 미래로 강민희 대구 한의대 교수와 최광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했으며, 주제 발표 여덟 번째로 민국시기 호남대학의 앙록서원 주장 전통에 대한 개성과 발전은 셰펑 후난대학교 앙록서원 부연구원이 했다. 그 가운데 주제 발표 1인 태계 배향서원의 건립 추이와 그 역사적 위상을 이병훈 책임연구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소위 앞서 말씀드렸던 서원에 있어서의 강학과 제향이라는 두 측면에 봤을 때, 특히 강학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태계 선생이 지향하고 있는 이 강학에 나아갈 바 바로 위기지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태계 선생의 그러한 서원론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은 밑에 보신 것처럼 신방백서와 같은 이러한 소위 사액청원 소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차 그 깊이를 대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소위 제가 발표문 2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앞에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정윤 선생님들도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어쨌든 간에 위기지향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점차 태계 선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리학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본인의 그러한 서원론 또한 굳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점 중에 이제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어쨌든 간에 60세에 지었다고 65세에 지으신 서원 시병이죠. 서원 시병. 그런데 이분이 항상 이제 서원에서 강학을, 위기지향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뭐냐 하면, 그리고 주변에서 현상적으로 잘 떨칠 수도 없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계속 마음에 걸려왔던 것, 즉 서원이 많이 지어지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바로 과거 중심인 교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더라. 그리고 서원을 출입하는 유생들 또한 과거 시험 준비를 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말년에 지으신 역동서원계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역동서원을 건립하셨을 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살았던 말년에 우리나라에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이 많이 성하더라,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라고 이제 좋게 보고 계십니다. 다만 이렇게 서원이 많이 지어지고 했는데 서원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당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공부해야 될 바가 이러한 위기지역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부를 못하고 과거 시험에만 몰두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이 소인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서원계에도 참 충고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앞서 나왔던 각종 기문과 그 다음에 서원 시병에서도 꾸준하게 태계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서원 공부의 본의를 잃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원의 다른 하나의 기능, 바로 재양입니다. 자, 재양을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양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재양 인물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태계 선생은 아시다시피 이상원교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재양 인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 서원이 사회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재양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서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재양 인물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재양 인물 선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지역에 그 지역에 뛰어난 인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그런 뛰어난 인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하여서 해당 고을의 인물 외에도 다른 분들을 모실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면 간접적인 관계라도 연고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서원이 늘어날수록 그러한 연고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연고의 확장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를 제한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과의 그분과 우리 지역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요것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제한되는 인물은 그럼 아무나 제한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원이 제도가 이제 고착화돼가는 그런 초창기에는 어쨌든 간에 누구를 제한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태계 선생은 여러 의견을 내면서도 오로지 일관되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로 도학자다. 도학자. 자, 이러한 백세 사표가 될 만한 그런 유학자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초지일관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재앙인물, 특히 서원 재앙인물을 선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초창기 서원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태계 선생이 이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무인들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서원이 확산되어 나갑니다. 자, 이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계 선생을 제안한 것을 보니까 전국에 30군데가 나오고 그 중에 19군데가 사역이 되었더라는 것이고, 그 다음 경상도에서 16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태계 선생의 어떻게 보면 활동력이라가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계 선생을 제안하는 이러한 서원들이 많이 건립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태계 선생을 건립한 서원이 확인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또한 조선에서 제한되었던 모든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태계 선생이 전국적으로 저렇게 확인되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역적 분포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태계 선생을 제한하는 30개 서원들, 이 서원들이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건립되었는가라는 것을 대략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시창기라 그래서 태계 선생의 생존기죠. 살아계셨을 때, 그때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약 2개의 서원, 이산서원과 대구에 있는 영경서원이 이렇게 건립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태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이 두 서원에 다 제한이 되셨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발전기라 볼 수 있는 시기가 1650년대까지 이제 효정 직전까지를 보고 이제 발전기로 이제 봤었는데, 이 발전기에는 태계 사후에 이제 학문적 거리가 확산되어가는, 즉 한마디로 태계학이 그 문인들과 그다음 그 제전 제자들에 의해서 확산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위 이제 붕당 정치가 극심하게 되면서 당파를 초월한 태계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태계 이황이라는 이분이 굳이 남인 내지는 영남이라는 이 지역적 아니면 정파적 한계를 벗어나서 초당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시기, 그것이 바로 언제였는가? 바로 전성기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실제 그 태계 선생이 제향하는 그 서원은 이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 다음에 제가 봤던 것은 제향 양상으로서의 태계 선생의 위상을 봤던 것이었는데, 태계를 배양한 서원들의 제향 양상은 즉 그를 모시게 된 영고의 다양성과 사당 내 위차의 문제는 그의 역사적 위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공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태계 선생이 이런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바로 이러한 제향 양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있는 학문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강학 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관직에 즉 사안을 해서 지방감 나가서 활동했던 그러한 연구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곳들이 앞서 보인 전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이죠. 주로 이제 강학 활동하고 했던 이러한 지역들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확인되더라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및 혈연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 그 다음에 도학 정통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계 생전에는 문인 주도로 이제 사후에 문인들이 주도해서 건립을 했고, 그러한 도산 항맥, 또 태계 항맥이 확립되어 가는 이러한 것이 영양을 중심으로 확인되어 가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혈연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찾는데 태계 선생의 외향, 처향, 일향 아니면 또 외향의 관향과 관련된 여러 멀고 먼 인연을 붙여갖고 태계 선생을 모시는 그러한 서원들이 이렇게 많이 건립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바는 바로 이제 도학 정통을 개성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인데, 이제 태계를 이제 조선 도통의 정점에 위치시켜서 국가적 학문 정통 사상으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이러한 도학 서원에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향 연구에 따른 분류를 한다 그러면 전국의 사림이 공유하고자 했던 보편적 가치였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독향, 주향, 병향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 제향 양상 가운데서도 특히 주자와 병향을 하거나 아니면 율곡과 병향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좀 특이한 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주자와의 병향이라는 것은 그만큼 태계와 주자를 동격으로 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율곡과의 병향이라는 것은 당파를 뛰어넘어서 태계를 서인들도 그만큼 존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림서원 사례와 같이 율곡 위에 태계를 추양을 하면서 율곡보다 그 위에 위차를 두고 있더라라는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태계 서원을 건립하는 추이를 봤을 때 학파적 정립과 국가적 보편화, 그 다음 상징적 근위의 확산기다, 이렇게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역사적 위상은 저희 그 발표문 머릿말로 이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서원 제도의 설계자였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분을 제향하는 서원은 바로 그러한 학파의 부임전 역할을 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 태계라는 분이 이 보편적 정통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이러한 서원이 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 제향 서원의 의미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서 태계를 동방의 주자로서 공식화하는 그러한 이제 장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의 사상을 조선의 정통 이념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사점은 말 그대로 나름의 시사점이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태계의 학문과 정신이 조선사회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된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이다. 이렇게 그 결론에 가로놨습니다.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완을 해서 더 충실한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